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2차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했는데요. 이번 지정으로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특구가 생겼습니다. 이에 반해 경기도 접경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은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못했는데요. 경기도는 다음 지정을 목표로 준비하는 한편 비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각종 중첩 규제로 낙후된 접경 지역인 포천시. 포천시는 국방과 드론을 특화로 기회발전 특구를 준비해왔습니다. 첨단 국방 드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민관군 드론 교육훈련센터와 지원센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군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민간 드론이랑 다르게 폭파라든지 자폭 드론, 투하 드론, 대드론 이런 식의 다양한 테스트가 필요한 안전한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이런 사격장을 좀 활용해서 군용 드론에 대한 테스트 베드를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달 초 춘천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기회발전 특구 2차 선정 지역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2차에서 지정된 지역은 울산과 세종, 광주 등 6곳. 지난 6월 1차에서 지정된 8곳을 포함하면 모두 14곳으로 모두 비수도권 지역입니다. 수도권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연천 등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 지역 8곳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도 특구 신청 가능 대상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지정 전까지는 기준이 세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정을 두고 반발이 심했던 모든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1개 이상의 기회발전 특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비수도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이후 수도권 지침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또 다른 지역과 중복되지 않는 분야를 연구하는 등 비수도권과 상생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경기도 접경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도 특구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11일 저녁 6시 40분쯤 포천시 신북면의 한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8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공장 한 개 동과 골판지 5만 장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한 151곳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가 집중 점검됩니다. 양주시는 오는 29일까지 민간기관과 함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해 요소나 미흡한 상황은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연천구는 지난 11일 1호선 연천역 광장에서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 연천군 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연천군 농촌지도자회원, 연천군 생활개선회원, 농업인 학습단체 등 농업인 400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연천군은 2017년까지 2년 주기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진행했으며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7년 만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에 들어서는 북부농업 R&D센터 유치를 계기로 연천군의 미래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이달 말까지 상수도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는 통합 취정수장, 배수지 및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물 20여 곳을 대상으로 토목, 건축 구조 등의 균열, 부식, 누수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데요. 이번 점검에서 주요한 손상 등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복구는 물론 단수로 인한 군민의 사고 피해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모든 케이블 방송은 소외된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규제와 늘지 않는 지원에 발목이 잡혀 매년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 케이블 방송의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케이블 TV 공동취재단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78개 권역에서 1,254만 가구의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케이블 방송 사업. 우리 지역의 정치와 문화, 사회 갈등, 정보 등을 전하며 지역 가치를 창출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표방 하에서 케이블 TV가 그런 또 정책 목적을 가지고 같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자체를 얼마나 민주적이고 건전하게 만들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또 언론의 기능도 하면서 또 동시에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민주주의의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줄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게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에요. 하지만 정작 관련 규제는 30년 전 케이블 방송의 전성기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 지원을 뒷받침할 근거 규정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튜브와 OTT 확대 등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 상황 속에서 낡은 규제와 미비한 지원이 케이블 방송의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 독점 사업자로서의 그 부여했던 의무들이 이제는 족쇄가 돼서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사업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이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줄 때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국회에서 열린 케이블 TV 지역 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는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 속에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케이블 방송 콘텐츠의 IPTV 재송출,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시간 확대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발 기금이 약 케이블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사이를 내고 있잖아요.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역 방송의 컨텐츠를 지원하는 기금이 약 30억에서 40억 정도를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줄면 줄었지 늘지 않고. 이를 두고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종합적인 법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할 시점인데 소위 과거 전통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과거의 전성기대의 기준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현실 속에서 법이 사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지역 소멸 방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의 케이블 방송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많은 정책을 내놓고 또 가방위에서 저희가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을 위한 매체, 로컬의 매체 케이블 TV의 SO의 의미를 잘 새기겠습니다. 지역 가치 창출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케이블 방송. 포기할 수 없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케이블 TV 공동 취재단 양진호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경기도의 여주시와 양평구는 인접해 있지만 인구 측면에서 보면 인적 구성이나 생활상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양평구는 고령 인구 증가가 눈에 띄는 부분이고 여주시는 젊은 인구 유입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두 지역의 상황을 딜라이브 신승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4년 여주시와 양평군의 인구는 각각 11만여 명과 10만 5천여 명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인 지난 9월을 기준으로 보면 여주시는 큰 변화가 없는 11만 4,800여 명이지만 양평군은 12만 7천여 명으로 달라졌습니다. 여주시가 여전히 인구 정체인 반면 양평군은 2만 명가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 양평군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은 60대입니다. 퇴직 이후 귀농귀촌 지역으로 양평군을 선택한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양평군은 지역별로 양평살이 설명회를 열 정도로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평에 살아야겠구나라는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사 왔는데 양평을 잘 몰랐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알았다라는 말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양평군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또한 양평군의 경우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앞으로도 퇴직자나 귀농귀촌에 의한 인구 증가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전원 생활을 목표로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서울의 접근성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교통, 이제 서울을 나가기 편한 교통을 먼저 중요시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반면 여주시는 수도권 전철이 연결된 지역임에도 외부 인구 유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여주시는 산업단지 14곳을 비롯해서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한 정책 시행에 나섰습니다. 역세권 조성과 맞물려서 출산 가능한 세대의 전입을 위해 의료나 교육 등의 정책적 지원을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 만들어서 인구 늘리면은 태어난 아기 수가 우리가 1년에 1000명이 넘었었는데 요즘 450명이에요. 얼마나 지금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가 많으면은 어쨌든 태어나는 아기 수가 늘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지역 주민들도 이 같은 방향성에 동참해서 장학금 확대나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여주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맨날 응답에 앉아있는 거나 이런 거나 보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너무나 활성화시키지 말고 결실을 최대한 줄여서 청소년애들 같은 분들한테 그 장학금을 제도로 하면은 우리 같은 70대 된 사람도 아이를 낳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역 상황에 맞는 인구 증가 정책이 필요하고 시군의 장기 발전 계획의 방향도 이를 반영해야만 지역 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친환경차와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연장합니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였던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제도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을 고려해 감면 비율을 50%에서 20%까지 해마다 10%씩 축소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 제도도 고물가와 물류비 상승 등 화물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쪽반촌 등 위기 가구가 거주하는 3,890개 건물 총 2만 7천여 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해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했습니다. 상세 주소 부여는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전국 최초로 복지 지원 대상자와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도는 복지부서와 협업해 시군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거주하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상세 주소 부여를 추진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0일까지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도는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는데요. 합동점검반은 가설 구조물의 안전과 화재 등 현장 취약시설, 그리고 동절기 습식공사 품질 확보 대책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치할 방침입니다. 경기관광공사가 11일 올해 4월부터 직영 중인 평화누리 캠핑장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2024년 공공우수야영장 공모에서 가족 친화 분야 우수야영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누리 캠핑장은 여름철 물놀이 시설과 가족 참여형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버스킹 공연 등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별한 캠핑 경험을 제공하고 파주 지역 주민과 함께 DMZ 팜마켓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 노력을 펼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